직구 금지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. 뭐 여담이지만 직구 그러니까 난 야구공이라 변하고는 되나? 직구 그러면 이제 보통 요즘엔 직구라는 표현 안 씁니다. 페스티벌. 공 잡는 그립도 좀 다르고요. 근데 이제 변화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커브도 있고 슬라이드도 있고 슬러브도 있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많은데 그 이야기인 줄 알았어 처음에.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. 우리가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오픈마켓 안 쓰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가끔씩은 직구를 해요. 해외에서 직접 구입을 한다고. 근데 그 중에 무슨 뭐 의류도 있고 신발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전자제품 같은 거거든요. 근데 사실상 이 측면이잖아요. 전자제품 작은 거든 큰 거든 예를 들어서 말하는 인형이 있다고 쳐. 이거 전자제품이거든요. 눌러가지고 내 말 막 따라하는 인형 있잖아요. 전자제품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직구 금지. 난 그래서 처음에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관심을 안 뒀던 이유가 직구를 금지하면서 뭔가 대안이 있겠지. 예를 들면 트럼프가 중국산 뭐 관세 장벽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. 네.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직구 금지를 하면서 뭔가 대안이 있겠지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냥 직구 금지래. 전면 금지.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내가 좀 열받는 측면은 뭐냐면은 이태원 참사가 나도 흥분 안 하는 젊은 층들이 있잖아요. 여기 난리가 나죠. 난리가 나. 저는 그래서 이거 뭐 사실상 철회를 하나 좀 오래 가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사실상 철회라고 했지만 이제 완전히 철회된 건 아니고요. 완전히 철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저는 슬금슬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근데 이 직구 금지라는 게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해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KC 의무화했다. KC 지켜라. 그러면 유럽에서는 EC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? EC 그러지? 이게 단지 우리나라 그리고 FTA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. 맞아요, 이거는. 맞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수많은 소송에 또 시달리고 결국은 또 국민 세금으로 배상금 줘야 되는 또 그런 난리가 벌어지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거든요.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있다고 해서 알리, 테무, 아마존 막을 수 있냐? 못 막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뭐 규제를 지금은 일시 중단한 겁니다.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어서 6월에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며칠 후가 6월이에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말이 근데 안 이제 되는 거죠. 한번 봅시다. 해외 직구 차단 품목 어린이 제품 34개, 뭐 전기 생활용품 34개, 생활화학 제품 12개 뭐 이런 식으로라고 이야기하던데 KC 인증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 아닙니까? 지금 마차님이요 원래 채널방송 들어오기 전에 미국 공기업에 다녔잖아요. 근데 거기서 뭘 했었냐면 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품목들, 미국으로 가야 되는 품목들을 그 회사에서 인증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미국의 KC 마크 같은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실 처음으로 KC 안 받아도 그냥 개인이 사는 거는 들여올 수 있다라고 문을 터준 게 사실 유인촌이에요. 유인촌이 그래서 그 전자기기계에 뭐죠? 문익점 모카씨를 몰래 들여온 것처럼 맞아. 그때 당시 그런 말이 있었어요. 그게 뭐냐면 그냥 갑자기 이 브리핑을 하는데 아이패드를 들고 나와서 한 거예요. 그때 맞아. 우리나라가 아이패드가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그러면서 난리가 나면서 그래 그러면은 개인으로 들여오는 거는 그냥 인증을 받지 않아도 들여오게 하자라고 문을 터준 겁니다.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는 인증비 KC 인증도 다른 나라 인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미국 인증 쪽에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KC 인증 마크를 받아서 어떤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것도 해봤었는데 예를 들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들어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 하나당 막 1억까지 갑니다. 인증을 받는데 비싸요. 그러면은 사실 중소기업들은 인증 하나 모델 받는데도 힘들어요. 그리고 그 인증 절차가 오래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만약에 내가 이거 갖고 싶다고 하면 그냥 직구하면 더 빠르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KC 인증을 받는 구조나 미국 인증을 받는 구조나
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KC 인증 받는 게 마치 민영화처럼 시험을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가는 이걸 시장을 풀어준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인증받기 위해서는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노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지. 생산 공장까지. 근데 이거를 아무한테나 시험도 다 맡기고 할 수 있다.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다 맡겨서 했을 때 완벽하게 다 걸을 수 있느냐. KC 인증 마크를 받고도 문제가 됐었던 게 가장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 사건이에요. 그런 것들은 막지도 못하면서 마치 KC 인증 마크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가격을 담합하면서 인증 비용이 상승해버리면 사실 대기업들은 인증을 받는 게 용이할 수 있어요. 그 프로세스나 이런 거를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. 근데 그게 아니면은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. 어느 시험소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지금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절차를 바꾸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직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시장 KC 인증을 하겠다는 이 시장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지금 이 시장 자체를 확 오픈시켜버리는 게 주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미치겠네, 진짜. 아이 대가대 청혼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? 믿을 수가 없네. 네. 그래서 사실은 KC 인증을 받는 것만 돈 버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잠깐만요. KC 인증이 아니고 그러면 KK 인증인 거예요?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네. 사실은 부처 뭐 산자부나 이런 데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게 국정조정실이에요.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. 실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단 전면 금지부터 시켜. 무조건 KC 마크 받아야지만 들여올 수 있어. 그러면 KC 인증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얼마나 겁니다. 웃겨요. 6월까지 가이드라인 정하겠다.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 아니야. 가이드라인도 안 정하고 국민들한테 그냥 직구 금지됩니다. 이것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처음에 한덕수 총리가 그 이야기를 해요. 하겠다고. 뭐 안전 어쩌고 핑계를 대면서. 그래놓고 논란이 되니까 우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이에 미친 정권은 그러고 있잖아요. 왜? 뭐 초등학생 입학 뭐 땡겨서 하는 것도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한덕수가 이걸 한 거는 뭔가 한덕수보다 더 위에서 내려온 게 있어 보여. 그러니까 한덕수가 청대를 위했어요. 근데 한덕수는 언제 그만두니? 사의는 표했는데 물러가지 않고 있는 이 인간? 그 생각난다. 그 천년의 총리 정홍원 총리 총리 후임을 못 구해가지고 그래놓고 그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더라고 다시 물러서는 거 있잖아요. 정권이요. 이런 문제면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해갖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. 요 KC 인증 없으면 뭐 수입 못한다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직구를 못한다는데 아까 말한 품목이 몇 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걸 세분화시키면 어마어마한 종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. 전체 수입품 다 받아야 네, 될 그러니까. 거예요. 네. 그러면 직접 구입을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 국제적인 문제가 될 텐데. 국제적인 문제가 돼요. 예. 국내 제품만 쓰라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면 아 저걸 발표를 할 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. 후속 조치가 있겠지. 그거 당연히 바보 생각하죠. 같은 짓이니까 후속 조치가 없어. 그게 미쳐버리는 거죠.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. 물론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 중에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. 엄청 나도 거기 정확한 것들이 있죠. 예. 된통 당한 것도 있어. 그래서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주로 사는 편이긴 한데 이 실제로 있잖아요. 저렴하면서도 물건 괜찮은 제품들이 또 있어. 그럼 그 제품을 구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. 이런 짓들을 하고 자빠져 있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윤석열 정권. 예를 들어서 민주정부 같았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소를 확실하게 물을 텐데. 그렇죠. 사실 네. 그래서 행정이라는 게 실명제를 하는 거고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KK 라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요? 왜냐하면 KK 라인이었으면 그 상남자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. 5일 만에 정책을 철회했다? 제가 봤을 때 이건 KK 라인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이 부실하네, 부실해. 그래요. 부인을 지키는 상남자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압수수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물러나는 걸 보니까 일단 물러나는 포지션을 취하는 걸 보니까 이거 KK 라인은 아니고 어느 라인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. 나는 어느 정도로 심각성을 느꼈냐면 이놈의 정권은 마약 처먹고 정책하나 이런 느낌. 물가 하니까 무슨 빵 주무관, 뭐 커피 주무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무능하게 가긴 쉽지 않아요.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타격을 줄 수가 있냐면
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부품 사가지고 한국에서 조립하는 그런 회사들 중소기업도 많이 있잖아요. 그러면 모든 부품도 KC 마크를 받아서 들여와야지만 우리나라에서 조립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될 것이며.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제일 심각한 거 나올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외국 플랫폼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. 알리나 테무 같은 외국 플랫폼이 우리 사업을 침탈한다는 것 때문에. 근데 실제로 이게 들어오면 알리나 테무 같이 거대 자본들은 KC 인증 다 받아버려요. 근데 오히려 미국 아마존 같은 데서 들어오는 소규모로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건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 좋아하기 때문에 윈윈이라는 회사에서 가끔 전자제품 사거든요. PPL입니까? 아니요. 자, 받아올게요. 아무튼 그런 거는 오히려 못 들어와 보이는 거예요. 왜? 나같이 개인 단위에 사는 거 그 사람도 관심 없어. 그러면 중국만 신나는 거예요. 오히려 견제하려고 했던 중국 시장은 하나도 견제를 못 해 보이는 거예요. 예. 이게 뭐야 이게? 얘는 친중이야 반중이야.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은 친중이에요. 바보 같아요. 그 맥락이 너무 없고요. 지금 만 5살 초등학교 입학, 주식 공매도, 일회용품 사용 규제, 김포 서울 편입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던져 이렇게. 지금 의사 증원 2,000명도 그런 맥락이에요. 거죠, 예.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수습도 못 하고. 그러니까 이런 거요. 의사 증원 2,000명 하는 거라면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정책은 윤석열 말 한마디에 그냥 고 질러버리고 이런 것도요. 대체 어느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던져. 정권이 이런 식으로 설익은 정책을 던지면요. 시장에 일대 혼란이 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서 기침하면 하면은 저 하부 단위에서는 폐렴물로 죽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우리 종이빨대 기억나시죠? 종이빨대를 갑자기 종이빨대 안 써도 된다 하는 바람에 종이빨대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망해버리는 사건이 맞아요. 있잖아요.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 직구를 이용한 시장들이 상당히 형성이 돼 있고 이 직구를 이용한 시장들에서 대행 같은 거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. 그럼 여기 다 어떡할 건데?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하더라도 해외 직구 형식으로 해서 외국에서 물건 들여오는 곳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쿠팡 같은 데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. 거기 다 어떡할 건데요? 결국은 중소공업이 먼저 망해버려요. 하나도 보호를 못 해줘요. 오히려 대기업을 끼고 있는 오히려 막 쿠팡 직구 이런 데 같은 데는 KC 인증을 받겠죠. 근데 개인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판 보따 이상이 나야 될까요? 그렇게 하시는 분들 다 망하는 거예요, 그냥. 아무튼 대책 없고요. 자, 여기다가 이제 민영화, KC 인증 민영화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뭘 해도 도둑질처럼 보여. 이놈 정권이 그래. 그냥 보이기만 하는 걸까요? 뭘 해도 도둑질처럼.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 정권의 시효는 끝났다고 봐요. 왜냐하면 정권이 국민들한테 믿음을 못 주잖아요. 한 60, 70%의 국민들이 뭘 해도 싫고 뭘 해도 의심스럽고 한 정권이 돼버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.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게 돼요. 일 안 한다고.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, 보면. 근데 누군가 오다를 줬어. 요거 금지해라. 근데 보니까 이거 민영화를 위한 조치처럼 보여. 그러면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원래는 인증이라는 게 국가에서 원하는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. 비영리예요. 근데 이거를 영리로 만들어준 거예요. 거기서부터가 되게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. 문제 심각하죠, 사실 네. 그 부분도. 자, 분노의 통침님, 주말에 김건희 내 눈에 보이는 순간 그 뻔뻔함에 턱이 빠져. 아, 발음이 안 된다. 부처님 제발 김건희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. 님이 BT 불 관심 보실 뭐야 이게? 지금 턱이 발음이 빠져가지고. 안 돼서 손가락이 빠지신 것 같은데. 턱이 빠지신 게 아니라 손가락이 빠지신 겁니다. 자,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. 조금 1분 남아서 한마디만 할게요. 그 주말에 사찰당하는 느낌이 딱 들었을 때 그 소름 끼침. 주말에 이제 꼬맹이랑 둘이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그 놀이터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사무실 1층이거든요. 어떤 남자가 저 블라인드 안쪽을 들여다 보더니 건물 1층에 있는
이 입구를 들어가서 보더니 다시 내려가서 지하까지 한번 쭉 둘러본 뒤에 우리 사무실에 포함되어 있는 창고 쪽으로 돌아가서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. 왜요? 근데 내가 계속 그 동선을 봤어. 그래서 내가 다가가가지고 아저씨 이 건물 사세요 그랬더니 네 산대요. 그래요. 몇 호에 사세요 물어봤어요. 네. 그랬더니 갑자기 돌려나는 거야. 저한테 원하는 답이 뭔데요? 말이 돼? 누군가가 집을 기웃기웃하면 누군가는 무엇이 묻냐고 물어볼 거 아니야. 물어보는 게 당연한 프로세스죠. 일반적이지 않은 근데 대답인데. 나한테 뭘 원하느냐고 갑자기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횡설수설을 엄청 하던데 나는 이제 지금 CCTV까지 확보를 해놨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온갖 건물을 그 다 들여다보고 하는 과정을 확보를 해놨는데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 싶어가지고 이제 차량 번호까지 찍어놨어요. 근데 이런 경우를 당하면 진짜 기분이 나쁘거든요. 좀 사찰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야. 이런 느낌 속에 아마 사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실 테니까 여기에 사찰은 범죄입니다, 여러분. 범죄죠. 특정한 범죄 혐의 없이 그 뭔가 뒤에 사찰하는 느낌을 주는 행위 있잖아요. CCTV 얼굴도 확보가 돼 있고 자료가 다 차량 있으니 번호도 확보돼 있고. 경찰에 신고해도 되지 않아요? 사후에? 아니 요거는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여론전이 안 돼요. 쉽게 표현하면 방송으로 여론전을 시작할 거야. 사과하지 않으면 얼굴 바로 깐다. 일단 사찰당하는 거 엄청 범죄 혐의자 없이 그 사람을 뒤쫓아내는 거 있죠. 우리가 그 예전에 박근혜 때 지하실에서 방송할 때도 사찰하는 놈 한번 잡은 적 있습니다. 네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거 하도 아니에요? 아 이런 거를 뭐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아 근데 오랜만에 또 그런 그러니까 정권이 내가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권 말기가 되어가니까 찌질하죠. 유튜브들 입 틀어막겠다 요 느낌이 그냥 보여서 그 주체가 겉으로는 알겠지만 정보 경찰인지 뭐 국정원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데 저는 이제 경찰 정보과라든지 또 기무사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아니, 왜냐하면 답변 자체가 저한테 뭘 원하시는데요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반인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대화한 것도 녹음도 돼 있습니다. 아 치밀하시네. 들어가면서 녹음도 돼 있는데 정말 희한한 사람을 봤는데 이런 일이 최근에는 없었거든요. 오랜만에 돌아온 어떤 사찰 느낌 보고 계시면은 일단 긴장하십시오. 저는 일단 사과받고 싶어요. 왜냐하면 그 자체로 사찰이거든. 그렇죠. 국가기관이면. 문제죠. 그 네. 자체도 국가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했어도 문제죠, 사실. 그 사람한테 말 걸면서 근데 호주머니에서 녹음을 시작한 상태로. 사과해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. 자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.